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금융공공기관 이거 하나면 끝이라는 주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하나면 끝. 금융공공기관 취업 정리라는 이제는 주제로 우리 같이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가장 기본이죠. 공공기관의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뭐 공기업이야, 나는 준정부기관이야, 뭐 기타 공공기관이야 막 얘기들 하시는데 이 기준이 있거든요. 공공기관도 다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뭐 시장형 공기업도 나눠지고 준시장형 공기업도 나눠지고 또 공기업이 아닌 뭐 준정부기관으로서도 나눠지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느냐,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할, 내가 목표로 하는 이런 공공기관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우리가 이렇게 유형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은요, 공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대분류로 나누게 되죠. 그 중에서도요, 공기업에서도 여기 보시면 시장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공통사항은 뭐냐면, 공기업의 특징은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 우리가 보통 공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직원 정원은 당연히 50명 이상인 곳을 우리가 공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인 곳. 그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차이는 뭐냐? 시장형 공기업은요, 자체 수입 비율이 85% 이상인 기관을 우리가 보통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곳을 얘기해요. 많이들 알고 있을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이죠. 어디죠? 전력공사, 가스공사, 이렇게 대규모 SOC,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을 얘기하죠.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맞춰서 기관이 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이제는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뭐냐면 자체 수입 비율이 50에서 이상부터 85% 미만인 곳을 우리가 보통 시장형 공기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조폐공사라든지 코바코죠. 방송광고진흥공사 이런 코바코가 있다. 그래서 뭐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1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가 19년도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나눠진 기업은요, 공공기관은요, 매년 나누게 됩니다. 매년 이게 위치 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은 그래도 꼭 뭐 시장형 공기업이 뭐 계속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준정부 기관 또 나눠지죠. 준정부 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의 차이는 뭐냐? 자체 수입 비율. 일단은 준정부 기관은요, 자체 수입 비율이 50% 미만이겠죠. 미만인 곳과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이게 이제 공통사항이라고 본다면, 기금관리형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금을 관리하는 어떤 정부의 중앙정부의 어떤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게 한 14개 정도가 있고요. 위탁집행형 같은 경우는 기금관리형이 아닌 곳, 이런 준정부 기관을 보통 얘기하는데 국제협력단, 장학재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뭐 14개, 79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차이는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공공기관이 있겠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다.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만 내드릴게요. 정부의 입김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어떤 관리 감독이 굉장히 센 데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일수록 당연히 중앙정부의 관리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공기업, 그것도 시장 공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을요, 이렇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해서 총 따지면은 19년 기준으로 보면 339곳이 우리가 위치해 있고요. 이 숫자는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도 변하면서 매년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변하니까 뭐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많이 질문들 하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취업 준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되는 사이트나 도움되는 자료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뭐 많이들 뭐 인크루트 사이트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구직 사이트 이런 데를 많이들 가시죠. 근데 공공기관은요. 거기 말고 알리오라고 있습니다. 알리오. 이미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몇 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내가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고 특히 금융 공공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은요. 알리오라고 있습니다. 알리오 가셔서 보시면 그게 뭐냐면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뭐랄까요 공시자료를 올리는 곳인데 알리오 가보면 잡알리오라고 있어요. 그래서 잡알리오 가보시면 이런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채용 일정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채용 그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 자주 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요. 워낙 이 알리오 사이트가 또 많은 분들이 애용하다 보니까 알리오 플러스라는 또 서비스도 이번에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오 플러스라고 해서 큐레이션하는 정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리오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특화된 서비스, 조금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에서는요 이렇게 알리오 플러스라는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이번에 런칭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해봤더니 채용 일정 보기에도 더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정보들을 정말 큐레이션해서 딱딱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리오 가셔서 이런 공공기관의 취업 정보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금융권이니까 그럼 금융공공기관 채용 일정도 제가 이제 큐레이션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제가 먼저 원서 접수 월 기준으로 나눴군요. 물론 여기에는 공단은 없습니다. 뭐 공단 만약에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건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공단은 좀 제외하고요. 금융공공기관으로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좀 생소한 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만 갖고 와봤는데 먼저 그 큐레이션 이게 순서는요. 원서 접수 월로 일단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더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막 뒤죽박죽이죠. 상반기과 하반기가 좀 기간마다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 이미 놓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하반기로 놓치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월수로 이제 원서 접수일로 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끝났죠. 원서 접수 1월에 이미 했고요. 보시면은 초봉연금이 한 3,900만 원 정도가 포지션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명 뽑았는데요. 보시면 특징이 이게 체험형 인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체험형 인턴 제가 월도 이것도 원서 접수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린 게 하나 있죠. 금융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체험형 인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기에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일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단순히 어떤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정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험형 인턴 시즌 이렇게 해서 원서 접수 월도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체험형 인턴에 관심 있다 그러면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IBK 기업은행 뭐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았죠. 사실 IBK 기업은행은 뭐 워낙 뭐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고요. 엄청나게 지금 이런 표현해도 모르겠지만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됐었고 초봉도 굉장히 세요. 사실 IBK 기업은행은 아마 좀 아쉬운 얘기, 안타까운 얘기지만 몇 번 떨어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죠. 그래서 한 초봉이 한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셉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최근 자료입니다. 아마 정말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2018년도에 공공기관의 신입 초봉 연봉이 평균이 3,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3,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IBK 기업은행 4,800이면 아시겠죠? 왜 여러분이 금융공공기관, 왜 금융권 가려고 하는 거 다 이원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4,8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원서 접수 3월에 이미 했었고 필기, 역량, 임원 면접 순으로 우리가 보통 채용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채용형 인턴 7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원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우체국 금융개발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3월에 있었는데 뭐 특징적인 게 역시나 NCS 시험은 뭐 금융공공기관이라면 또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NCS는 필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NCS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해야 될 곳이 바로 우체국 금융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징적인 건 채용 인턴이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2번이죠. 3월, 9월에서 상반기, 하반기에서 2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용형 인턴이 2번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벤처 투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는 뭐 15명 정도 하는데 4월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었죠. 4월 있습니다. 이것도 연봉이 한 3,9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채용형 인턴 7월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너무나 가고 싶은 또 우리가 공공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3명 정도인데 이게 6월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 보시고 나서 미리 뭐 준비를 하셨겠지만은 관심을 가져주면 되겠다. 제가 이 자료를 왜 보여드리느냐? 앞으로 이제 금융공공기관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일정, 특히 이 일정에 맞춰서 나의 컨디션을 조절한다든지 이 일정에 맞춰서 내가 공부하는 플랜을 짭니다. 보통 1년치를 짜거든요. 1년치를 공부를 이제 짜는데 플랜을 만들 때 일정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사실 그 플랜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뭘 언제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를 마무리해야 될지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우리 그 성공취업 엑스파일 그러니까 한국직업방송 이 방송 여러분 물론 생방 나가겠지만은 본방에 나가겠지만은 또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와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리면 제가 친절하게 이메일로 통해서 여러분께 이 자료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 착하죠. 그래서 한국직업방송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요. 굉장히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셔갖고요. 한국직업방송 유튜브에서 거기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주일치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매일매일 보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한국지역방송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계속 이어갈까요? 주택도시금융공사 그래서 이제 뭐 채용 인턴 7월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6월에 이제는 있고 채용 인턴은 이제 3월, 8월 2번 좀 봅니다.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예탁결제원 볼까요? 뭐 이것도 비슷하죠. 보통 이제 7월에 있고 채용 인턴이 한 2월 정도에 있다는 거.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채용 일정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은행 사실 미정이죠. 이거는 이슈도 많고요. 사실 산업은행 지금 현재 내부 얘기를 들으면 이슈도 많고 사실 뭐 일정 자체가 굉장히 조금 촉박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은 잠깐 미정인 경우고요. 사실 나온다면은 보통 원래대로 한 8, 9월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겠고 채용 인턴 3번, 3월, 7월, 11월에 이렇게 3번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도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뭐 본다면은 꿈의 직장이죠. 아마 금융공공기관 준비하신 분들은 최고 1순위가 아마 가장 자기의 비전, 목표를 높게 본다면 산업은행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만큼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금융공공기관이 중이다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정도에 포지션 돼 있고 9월부터 이제 원서 접수 시작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채용 인턴 5월에 있습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기보 신보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렇게 기보 신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목표로 하는 어떤 공공기관이긴 한데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보랑 신보랑 너무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마 제가 이 성공취업 엑스파일 통해서 기보랑 신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보와 신보가 하는 일 굉장히 다르거든요. 물론 비슷한 어떤 사업도 많지만은 쪽인 사업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보랑 신보의 개념적 차이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보 신보 얘기 오늘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기술보증기금과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어떤 타겟을 두고 이 기관이 설립이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아셔야지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기업 분석이 되고 맞춰서 면접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이제 9월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쭉 볼까요? 자, 신보 나왔죠? 신보가 이제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3월과 9월 한 번씩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신입이 이제 102명 정도 신보에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지원하실 거예요. 분명히 뭐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수출입은행도 한 55명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그 이런 공공기관 같은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 그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맨날 지나가거든요. 여의도 공원 지나가면 맨날 보이잖아요. 볼 때마다 저도 이제 금융권이다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데 이게 막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한데 정말로 활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여의도에 항상 계시기를 제가 힘을 막 불어드릴게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여의도로 와라라고 제가 막 이렇게 힘을 불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이 방송 보시면 힘을 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아마 이런 공공기관에서 만나 뵙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에 있고요. 채용 인턴 2월에 포지션돼 있고요. 투자공사라든지 쭉쭉쭉 나와서 있는데 여기에 뭐 빠진 많은 금융공공기관도 있습니다. 뭐 연기 금융 뭐랄까 뭐 공단이라든지 보험공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연금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들도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보신다면은 뭐 많은 다른 기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였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보시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금융공공기관 관심 있으시면은 아마 그 준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의 특징.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어떤 물론 뭐 건강과 관련된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도 있겠지만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취지의 목적은 국민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취지의 목적은 거의 다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로우를 본다면 같은 목적을 두고 설립됐다. 그래서 오히려 면접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또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나만 준비하면 다른 것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퀴즈로 풀어보는 공공기관 취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한번 제가 퀴즈 한 번만 내드리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열리고 있나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여러분 줄어들까요? 커질까요? 뭐 답 나오죠. 당연히 커지고 있죠. 18년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8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와 굉장히 많죠. 전년 대비해서 한 3.6만 그러니까 3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늘어났고요. 필수 분야가 이제 신규 증원이 되고 정규직 전환에 뭐 따라서 이렇게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서 비정규직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18년대 공공기관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표를 보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이렇게 좀 늘고 있는데 이번에가 좀 많이 늘었죠. 사실 18년도 정도가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19년도는 더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다. 지금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19년도 또한 2000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금융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좀 여러분 입장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좀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어디에서 주로 늘고 있느냐 이것도 조금 눈에 보여요. 사실 뭐 금융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취업 시장 분위기가 어디서 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의료 쪽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과 직결되는 이런 보건의료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SOC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고용복지 이 부분도 굉장히 요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어떤 그 채용 일정이라든지 채용 규모가 좀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눈에 이렇게 딱 확 보인다. 이게 눈에 띄어요, 사실 제 눈에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보신다면은 금융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의료와 맞물려 있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기관 중심으로 조금 서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티오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건의료 사례 같은 경우는 경북대병원이라든지 뭐 보건복지의료공단에서 쭉쭉쭉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대학생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금융은요 사실 금융권만 있지 않습니다. 금융은 경제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금융공공기만 보겠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18년도에 취업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거였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IT 공대 출신들이 금융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해서 취업 패러다임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 예전부터 이제는 준비하신 분들이라든지 금융공공기라든지 금융권에서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뭐다? 꼭 한 우물만 보일 필요가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어떤 티오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서치를 해보신다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SOC 사례도 있죠. 뭐 철도공사라든지 토지주택공사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늘 거고요. 특히 저는 말씀드린 건데 물론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금융공공기관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뭐 SOC 사회 간접 자본과 맞물려 있는 공공기관은요 앞으로도 더 그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자체가 철도라든지 기본적으로 사회 간접망을 건설하는 쪽은요 인력이 많이 충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 된다면 이런 일자리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공공기관 중심으로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신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찝어드린 이런 어떤 부분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준비를 꼭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시장 분위기 말씀드렸고요. 자, 신규 채용 현황 보면은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안전 쪽에서 뭐 한 3만 명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정규직 전환으로 된 부분이 좀 있었죠. 특히 뭐 사회 형평이라든지 인력 활용 확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이라든지 뭐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도 좀 늘어난 부분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19년도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정규직 현황도 굉장히 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변환되는 부분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제가 뭐 제가 자꾸 변화된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기금 본부에서 이렇게 운용력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기금 운영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계속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건 되게 특정한 분야거든요. 사실 티오도 많이 안 나고 사실 되게 특정한 분야인데도 한번 여러분 이렇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만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수석 운용령 같은 게 15년 이상 경력이신 분들이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사실 기금 운용이죠. 핵심이죠. 국민연금의 핵심인데 기금운용본부 체계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보시면 주임 운용력이 이제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3년 이상인 분들이 운용력을 가야 되는데 이게 1년 이상부터 3년 미만에 하나의 직책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주임이라는 게 생깁니다. 주임 운용력이 생겨서 앞으로 이런 주임 운용력을 통해서 젊은 인재들이 이제는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떤 고육직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얘기는 더욱 많은 시장의 어떤 인재들이 국민연금 운용력이 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1, 2년 차의 경력을 가진 지원자의 채용이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특히 그동안의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운용력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전력 채용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현장에 와서 바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쭈쭈이 계속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변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 수 있겠고 주임 운용력 성과가 이제 저조한 경우에는 좀 이제 조건을 좀 달았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왜냐하면 워낙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력이 있으신 분들, 뛰어나신 인재들이 여기에 이제 포지션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대졸 신입사원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점차적으로 없는데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신입 부분이 이제는 혹시나 생길 가능성이 있다. 대졸 신입 같은 부분도 뽑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능성 있는 인재들이 운영하는 기관 요게 있었거든요. 제도가 뭐였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YP 제도라고 해갖고 3년 미만의 경력 분들을 이제 양성하는 어떤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활성화된 제도는 아닌데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신입 대졸 사원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지션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여러분 아마 저는 적극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력직 채용에 대한 방안을 이제 직접 키운다는 어떤 거겠죠. 그러니까 키워서 인재를 만들겠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인재를 모셔왔다면 이제는 인재를 키워나가겠다라는 전략일 텐데 여기 보시면은 뭐 민간 협소한 전문가 인력 풀 때문에 사실 인재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현재 나와 있죠. 여기 총 280명이 보통 이제 운용력 정원인데 지금 한 240명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사실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사실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멀리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재들이 사실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안타깝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이런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제 인재를 아예 키우겠다 이렇게 전략을 보시기 때문에 대졸 신입 사원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반기 면접 시즌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공공기관 중심으로 또 금융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상반기에 이제는 면접 시즌인데 제가 항상 그 면접 볼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항상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뭐 당연히 NCS니까 구조화 면접이고 STAR 그러니까 스타 면접 방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항상 기본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 항상 그 질문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질문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질문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답변을 준비하지 마시고 질문자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볼 텐데 제가 요거 이렇게 뽑아온 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질문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 질문하신 분들의 그 사실 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질문에 대한 구조화 면접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일단은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급 자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건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뻔하잖아요. 구조화 면접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나오겠지만은 뭐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팀을 이끌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TY에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 그 왜 불화가 있었는지 시작해갖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요거 딱 캡처 떠갖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직업방송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또한 금융공공기관 중심으로 봤지만은 공공기관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한번 보시고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스타트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쓸데없이 다른 정보 보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금융공공기관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 일정 및 그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